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5회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정 후 시산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 있고 뭐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돼 있네요. 그죠? 일단 그 기말 결산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일단 우리 과거에 책에서 봤던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분계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을 하죠. 그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뭐 재무제표 작성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좀 기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드물게 좀 나올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먼저 결산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보기를 보면은 결산하고 수정 후 시산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순서가 맞는 걸 먼저 찾아봐요. 네. 찾아보면은 일단 3번하고 4번이 후보군이 되죠. 그죠? 1, 2번은 아니죠. 네. 결산을 안 했는데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그 3번 아니면 4번인데 보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본표에서 말씀드렸죠. 수익 비용을 집합손익으로 합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본을 이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이익잉여금 금액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자본 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구나.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필기 있죠? 그 이론 처음에 또 보면은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이 자본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즉 수익 비용이 정리가 돼야 자산부채 자본이 정리된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1번의 답은 3이 되겠고요. 좀 어렵네요. 그죠?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다만 요거를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약간 드문드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고요. 우리가 봤던 거 보면은 기말 결산하고 수정 시산표 그 자본 쪽 내용 봤을 때 수익 비용 정리하고 집합손익으로 모은 다음에 자본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그죠? 네, 자본에서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합쳐가지고 1번의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좀 어렵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가실게요. 자, 2번인데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시장 가격에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네.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냥 비용 처리한다 했죠.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게 틀렸죠. 나머지들은 맞죠? 네, 나머지들은 맞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론에 없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각은 뭐냐면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 따라서 이 채권의 경우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은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그걸 적용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예. 설명을 많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설사 이거 몰라도 1번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풀다 보면은 가끔 저희 급수에 안 맞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보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제끼고요. 확실하게 맞는 거 위주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요.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레벨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예. 간단하게 나오거나 약간 어이없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것만 딱 푸셔도 충분해. 예. 과거에 제 수강생들 중에는요, 막 90몇 점씩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매출채권은 뭐와 뭐의 합계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의 합계죠. 그리고 매출채권에 관련돼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상업비는 판관비, 그죠? 대손충당금 환입도 판관비죠? 예. 그 내용 기억하시면은 뭐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자, 1번 외상매출금 받으러 맞죠? 2번 사전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기말 결산일 때 하잖아요. 3번 대손충당금 표시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맞죠? 그럼 3번에서 틀린 거는 4번이네요. 자,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업비는 뭐예요? 이건 영업 외비용이죠.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일단 이렇게 개정을 또 쓰죠. 예. 이건 제가 기타 채권 채무에서 이야기 드렸던 바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하고요, 기타 채권의 경우는 대손상각비 분류가 다릅니다. 물론 계산식은 같은데 분류가 달라요. 판관비냐, 영업외 비용이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 이건 물어보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가습기를 현금 구입했다. 자, 가습기는 비품이죠. 그럼 차변의 비품, 돈 줬으니까 대변의 현금. 비품하고 현금은 다 자산이죠. 자산이 늘고 줄었어. 이건 맞네요. 2번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그럼 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이고요. 그냥 액면가라고 칠게요.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죠. 그럼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것도 맞네요. 3번 제품을 30만 원에 현금 매출했다. 회사 입장에서 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의 매출 이렇게 하겠네요. 매출은 수익이죠. 비용하고 상관없죠. 그럼 4번의 답은 3이네, 3. 그죠? 비용의 감소가 아니고 수익의 발생이겠네. 그럼 4번은 당연히 맞겠죠?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 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복리후생비 비용이니까 차변. 비용의 발생. 맞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이거 3번. 예.
넘어가시죠. 자, 5번인데요. 5번 같은 경우도 패스를 해줘야죠. 사채는요, 세무 2급에서 나옵니다. 근데 가끔 미친 척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가볍게 패스해 주시고 다른 걸 맞추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건 뭐냐면요, 1번. 그냥 이거는 찍고 넘어가시죠. 나중에 그 세무 2급이나 1급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 발행, 할증 발행할 때 그 상각액이라고 해서 그 할인되거나 할증된 금액을 깎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증가. 여기는 감소한다고 해서 틀린 거죠. 매년 증가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세요.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 보시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죠.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개정 과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좌차월 대손충당금, 외상매입금, 미지급 이렇게 있죠. 답은 3번이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빚진 게 아니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부채고요.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개정 과목 및 적용 매뉴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입니다. 3. 자, 7번 보실까요? 7번. 자본금 1,000만 원이 회사가 있는데 현금 배당했고요. 현금 배당했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했습니다. 요때 이익준비금 설정을 얼마나 해야 되냐? 근데 최소한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에 대해서만 되는 거죠. 자, 현금 배당이 자본금의 10%입니다. 10%. 요것만 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금 배당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이죠.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의 최소 10%죠. 따라서 금전 배당은 이익준비금은 얼마?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도 잘 나오니까 10%는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인데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은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위탁 판매. 수탁자가 3자한테 판매한 시점. 맞죠? 시용 판매.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만약 반품에 관련된 거면은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이것도 맞네요. 3번 상품권 판매인데요. 이게 틀렸네요.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고 상품권이 물건과 교환된 날이죠. 이 경우를 요 시점을 이제 수익으로 보는 거고요. 상품권을 판매한 날은 아닙니다.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쳐요. 선수금. 제가 수익 인식 기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4번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회계에서는요, 장단기 할부 모두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으로 수익을 잡습니다. 반면에 부가세 같은 경우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를 공급 시기로 하죠. 약간 다른데 일단 회계에서는
그 재화의 인도 시점이 수익 인식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이고요. 상부권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거 좀 주의하시 바래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무엇이냐. 1번. 직접 노후비는 기초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제가 원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직접 노후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포함된 항목이다. 1번은 틀렸고요. 딱 2번도 틀렸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직접 노후비죠. 3번.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말한다.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치지 않는 이죠. 매몰원가는 과거에 그냥 쓰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거고요. 그럼 답이 4번이 4번. 제조원가와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면은 비제조원가라고 하죠. 그냥 이거 국어 문제네. 그래서 9번의 답은 4다. 자, 10번 보십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자료 보니까 제품 재고하고 매출원가가 있네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자, 매출원가가 매출원가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제품 매출원가.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액을 더하고요. 기말 제품 재고를 뺀단 말이죠. 매출원가가 84고 기초가 25, 기말이 12입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71이네, 71. 그죠? 25 빼기 12 하면 13이잖아요. 84에서 13 빼면 71 나오죠? 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보조부분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배부 방법 3가지 기억해야죠. 직접, 단계, 상호. 그 제일 정확도가 높은데 계산이 어려운 건 상호.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직접. 뭐 이해하셔야죠. 자, 옳지 않은 거 뭐냐. 1번, 상호 배부법이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네요. 배부법이 바뀐다고 해서 이익이 바뀌지 않죠? 원가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요 안에서 세부 내역이 바뀌는 거라고요. 원가 총액이 그대로면 당연히 단기 순이익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네.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네. 정확도가 높은 건 상호.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건 단계. 제일 단순한 거는 직접. 그죠?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요거 제가 종합원가 편 마지막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종합원가는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맞죠? 개별원가는 종합에 비해서 제품별 정확한 원가. 제품, 이게 포인트고요. 자, 개별원가는 직접비, 간접비 구분, 제조 간접비 배가 중요하다. 맞죠? 그러면 틀린 건 뭐야? 4번이죠.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은
종합이 아니고 뭐다? 개별.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니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13번.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게 되어 있죠. 1번.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 간접세. 맞죠? 이건 부가세 초입에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2번. 전단계 거래 공제법. 아, 저게 틀렸네. 이거 말 잘 보셔야 돼요.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가 되겠고요. 3번하고 4번 맞죠? 소비지구 과세원칙과 관련된 게 영세율이고요. 부가세 역진성.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성격이죠.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필품이라든가 서민들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면세로 하고 있죠. 예. 따라서 13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 자, 그 다음 14번. 간주 공급이 아닌 거. 간주 공급 암기하셔야 했죠? 항목. 자계사패 면비직. 그죠? 자, 자가 공급 중에서 면세사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직매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게 간주 공급이죠? 그럼 아닌 게 뭐예요? 현물술자. 현물술자는 실지 공급에 해당되죠? 따라서 14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 요것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면세 항목을 외워야 되잖아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요. 주택의 임대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급도 면세죠. 따라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상가에 부수된 토지의 임대는 과세죠, 과세. 이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은 면세 항목을 암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불이의 문제예요. 불의타라고 그래. 불의타. 불의의 일타야. 그러니까 어이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이없는 문제가 조금 한 2개인가 나왔네. 2개. 그래도 그거 빼고요. 나머지 맞추면은 객관식 13개니까 충분히 80점 이상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불의타가 나왔을 때 당하지 마시고 그냥 제끼세요. 그렇다고 다 제끼면 곤란하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한두 문제는 불의타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나머지 문제를 착실히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5회도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기 모든 과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실기 강의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숙지를 하셔야 실기를 잘할 수 있고요. 특히 분계 있죠? 이론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분계를 부지런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걸 기반으로 실기를 하게 되면은 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에 나오는 메뉴라든가 실기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객관식 문제를 또 몇 개 역추적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기를 균형 있게 학습하시면 되고요. 최소 78점 이상 맞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0대 초반이 나오고요. 만약에 80 몇 점, 90 몇 점까지 목표를 두고 공부하면은 한 80 몇 점 정도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딱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산회계 1급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치듯이 이걸 붙잡고 막 1년, 2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좀 힘들면 한 두 번째 정도에는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의만 잘 들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지고 시험장 가시면 합격이라면 합격. 아시겠죠? 예. 공부하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민사 카페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여기까지 하고 이론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실기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